안녕하세요, 테이프로 말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다이버워치 너무 많이 리뷰한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언박싱과 리뷰할 다이버워치는 굉장히 특별한 시계입니다. 오리스 아퀴스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 우리나라 말 한강이 그대로 들어간 건가요? 한 리버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강 그대로 이름을 정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우리나라 단어가 모델명으로 들어간 경우는 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강을 주제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오리스가 해양 환경 보호나 수질과 관련된 환경 보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이 서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 서울 환경보호연합회. 보호연합회가 아니에요. 서울 환경운동연합. 보호란 말이 안 들어가요. 한강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 캠페인에 오리스가 함께 하게 되면서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퀴스 한강 에디션을 구매를 하게 되면 서울 환경운동연합에 일정 금액이 기부가 돼서 좋은 일에 쓰이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의미 있는 프로젝트와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었고 첫 공개 자리인가요? 릴리즈는 며칠 전에 되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영광이네요. 색깔도 비슷하게 입고 왔습니다. 전 뭐가 되나요? 준비성이 좀 없으신가요? 와, 이렇게 매기는군요. 아퀴스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은 우리나라에서만 발매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2,000개가 발매될 예정이고 그 중에 300개가 우리나라에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숫자가 적으네요. 레어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장에서 보이는 즉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거예요. 매장에서 보이는 즉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리스가 코리아 한정판을 낸 적이 있어요. 오리스 수입사 대표님께 들었는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시계를 오리스에서 발매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일반 유통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잠깐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나온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이 본격적인 코리아 에디션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회색 종이 박스이고요. 재활용 종이 같은 박스가 있고 그 밑에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서 책자를 열면 매뉴얼, 서비스 센터, 보증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시리얼 넘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보여드렸던 시계 매뉴얼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국어 버전은 12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컴플리케이션, 방수 기능, 기호 설명, 일반적인 시계 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전에 봤던 구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에디션이기 때문에 언박싱을 자세하게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오픈해볼까요? 기존의 박스와 약간 다른 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안쪽에 오리스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 원 오브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에 전고니감을 넣은 거 맞죠? 심플하지만 한국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한 리버가 아니라 한 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더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확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기획하면서 최대한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담기 위해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졌어요. 네. 쨍한 녹색이에요. 녹색으로 다이얼을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나왔던 해양보호, 물과 관련된 리미티드 에디션들은 다이얼이나 베젤의 색상이 이제 물 하면 떠오르는 검은색, 포항 앞바다는 검은색이었어요. 미역 색깔. 물 하면은 포항만 제외하고 파란색이 떠오르잖아요. 오리스의 다른 리미티드 에디션들도 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의 다채로움을 모델별로 보여줬기 때문에 즐거웠었는데 아퀴스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은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이잖아요. 됐죠? 와, 잡혀갈걸? 서울 환경운동연합에 잡혀가서 맞을 거야 아마. 초록색이라고 하면은 좀 기존 이미지와 매칭이 안 되잖아요. 한강 수원이 시작되는 부분 강원도인데 강원도에 초록색이 먼저 떠올랐다고 해요. 시작점이 어디냐 해서 분분한데 강원도 태백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푸르름을 여기에다가 넣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이 된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한강의 길이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300km. 494.44km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을 합친 길이죠. 몰라요.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린 하면은 프리미엄 색상 아닙니까? 요즘 가장 핫한 컬러가 그린이면서 오리스의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그린이란 말이죠.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가볍지 않은 차분한 느낌의 쨍함이 있는 것 같고 베젤 색상은 톤다운이 돼서 다이얼은 튀지만 베젤은 차분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발랄한 푸릇푸릇한 느낌의 녹색이 다이얼이라고 하면 베젤은 녹음이 우거지 녹색인가 라는 생각이죠. 포장력 좋으시네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인덱스의 하얀색 야광과 핸즈의 흰 야광이 눈에 확 들어와서 시인성은 아주 좋습니다. 데이트가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라이트 창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포인터 데이트를 약간 변형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포인터의 길다란 부분은 다이얼 아래에 들어가 있어서 가려져 있어요. 분침에 가려지지만 않으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독성도 떨어지지 않고 독특한 다이얼 구성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9시 방향에 초침이 있는데 초침이라고 보기에는 형태가 좀 다르죠. 나침반 핸드 같아요. 한쪽은 색칠이 되어 있고 한쪽은 그 유광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초침으로 할지는 유저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작동 인디케이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색깔을 염두에 둔 다음에 초를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에요. 다이버 워치가 요구하는 가독성을 유지하면서 독특한 구성을 갖춘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회전 방지 베젤이 들어가 있고요. 120클릭으로 두 번의 클릭으로 1분이 이동되는 베젤입니다. 조작감은 지난번 리뷰를 했던 아퀴스랑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나 케이스 디자인은 아퀴스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 모델 역시 아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전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했던 아퀴스 모델이 41mm였는데 아퀴스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은 43.5mm. 케이스의 형태를 보면 케이스보다 베젤이 더 돌출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43.45 정도 나오네요. 두께는 12.9 정도 되네요. 약간 두꺼운 시계라고 할 수 있고요. 러그 투 러그에서도 4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름이 43.5mm인데 러그 투 러그가 49mm라고 하면은 러그가 짧은 건 맞는 거죠. 러그가 브레이슬릿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디자인이고요.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손목에 감기는 느낌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5mm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43.5mm 시계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몇 그램 예상하시나요? 170g 예상합니다. 185g. 185g이면 고기 1인분? 정직한 고깃집 1인분. 뼈 무게 포함. 안 돼요 그러면. 약간 묵직한 시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지름이 큰 편에 속하는 다이버 워치이면서 브레이슬릿이 달려있다 보니까 무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고 아퀴스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을 볼 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케이스백이잖아요. 자랑스러운 한글이 보입니다. 한강. 바탕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한강이라는 글자와 함께 오리스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고 한강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어요. 300m 방수, 시리얼 넘버, 사파이어 크리스탈 2000개 리미티드 중에서 몇 번인가가 표기되어 있는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는 1 오브 200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시계에는 번호가 적혀져서 나오는 거죠. 알라롱님은 행연인 1952번째로 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2000번을 넘어서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저 2012년 9살이세요? 아빠라고 불러야 되나? 오리스 아키스 디자인 중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라운 쪽이잖아요. 러그에 있는 나사와 크라운 가드에 있는 나사가 삼각형 모양의 나사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케이스 디자인은 심플한 편이에요. 케이스 측면에서 보면 크라운 반대편 쪽은 보면은 심플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화려하지 않은 무광 가공이 되어 있지만 브레이슬릿과 러그 쪽에서는 유광 가공을 해서 포인트를 넣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브레이슬릿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 끝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광이 나는 것 같아요.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표면에 굴곡이 있다 보니 볼륨감이 느껴지는 브레이슬릿 마감입니다. 헤어라인 피니시드 되어 있는 디플로이언트로 되어 있는 버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하네요.
요즘 시계 브랜드들 브레이슬릿을 조금 줄였잖아요. 보통 제가 브레이슬릿 2코나 3코 정도를 빼는 편에서 이제 1코나 2코 정도를 빼는 걸로 좀 바뀌었는데, 모리스는 이만큼이나 여유가 있어요. 발목에 쳐도 되겠는데? 많이 링크가 있으면 좋은 점이, 사용을 많이 하다가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부분들은 바꾸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여유 있게 바꾸실 수 있도록 세심한 디테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3.5mm가 저한테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길이가 짧고 경사가 가파른 러그 덕분에 손목이 가늘더라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차봤는데 무리하게 찼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41mm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강 에디션이 맞지 않을까 또 욕심이 좀 나네요. 번호도 봤어요. 그건 안 돼요. 팔릴 것 같잖아요. 무브먼트는 오리스의 칼리버 734라고 하는 무브먼트인데 셀리타 200, 220이 베이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SW220은 데이데이트 기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데이트에서 데이를 뺀다? 네. 그러면 굳이 데이데이트에서 데이를 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인 거죠. SW200을 사면 데이트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굳이 데이데이트에서 변형을 할 필요가 없이 데이트에서 변형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했을 때까지 정확한 스펙시트가 안 나와서 이 모델과 동일한 기능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한정판 3 스펙시트를 참고한 건데, 어찌 됐건 간에 스몰 세컨드화 하면서 포인터 데이트로 변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라운이 굉장히 커서 조작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제가 손가락이 굵다 보니 작은 크라운이 조작이 좀 어려운데 편하게 와인딩 할 수가 있고요. 크라운 포지션을 1로 놓으면 위로 올리면서 데이트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경쾌하고요. 크라운 포지션을 2로 놓으면 초침이 멈추는 획 기능이 있고요. 12시에 넘어가는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파워 리저브가 38시간 파워 리저브로 조금 짧은 편이 아닌가. 짧으면 매일 차세요. 멈춰도 돼요. 뭐 시간 뭐 굳이 맞추고 차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아주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할 때쯤 나올 것 같으니 아니면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얼마인 줄 알고 지금 합리적이라는 건데. 녹색이라는 좀 독특한 색깔을 고급스럽게 잘 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예쁘고, 두 번째로는 한국 리미티드 에디션을 넘어서서 한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었다는 것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환경 보존을 할 수 있는 한정판으로 만들어진 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시계인 것 같아요. 완판시켜야 된다. 300개는 근데 적은 것 같아요. 매진 임박. 그럼 저희는 다음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